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특별했던 친구 한 녀석을 만나보실래요? 나무들의 세상을 찾았습니다. 책 한 권을 들고서. 새소리, 송진향, 도토리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만으로도 나무는 공간을 가득 메운다. 그러고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흔든다. 감각들을 조용히 일깨워 밀려오는 생각의 물결을 밀어내면서 숲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무와 가까워진다. 자크 다상의 책 나무처럼 생각하기 중에서. 안녕하세요, 김미숙입니다. 책 한 권을 들고 숲을 찾았습니다. 나무를 만나러 오는 게 오늘 아침은 다른 때와 다르게 설레이더라고요. 늘 한자리에서 평생을 지켜오는 그 나무가 오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삼 이 길이 고마웠습니다. 나무들의 세상에서 나무에게 전하고 싶은 오늘 첫 곡은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로 첫날처럼 골랐습니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청중은 나무들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해온 나무의 연대기와 식물학자의 마음으로 읽은 나무들의 생각. 두 권의 책을 통해 나무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숲속에는 어떤 신비로운 느낌과 함께 내가 거기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 즐겨 찾던 장소가 있었다. 나무는 해마다, 궁극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풍요로움을 준다. 나무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에 만족한다. 시간을 들여 있는 그대로 자라는 나무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다시 나무를 발견해야 할 때다. 다시 나무를 발견해야 할 때다. 고갈되지 않는 영감의 원천은 우리가 그것을 숙고할 때만 등장한다. 나무는 해마다, 궁극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풍요로움을 준다. 안무가 모니카가 빼곡한 일정 중 하루의 시간을 냈습니다. 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 나무 엄청 좋아해요. 처음으로 표현이라는 수업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표현 수업을 해준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첫 역할이 나무였어요. 그 수업이 저한테 되게 좋았어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라는 상상도 할 수 있고 나무의 감정으로 가면 나무는 외로운가? 나무는 지금 햇살을 받으면 행복할까? 뭐 이런 감정으로 가면서 나무의 형상의 표현이 아닌 그냥 온전히 제 움직임과 제 생김새로 나무의 감정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매번 새로움을 창조해야 하는 예술가에게 나무는 고갈되지 않은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진짜 예쁘다. 시원해. 너무 시원해. 진짜 한 폭이야. 그림 한 폭. 와우.
오들나무 아니야? 어머. 너무 오랜만에 본다. 물을 좋아해 냇가나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버드나무. 와. 유연한 가지는 세찬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우와. 버드나무의 전략이랍니다. 어머. 몇 살이세요? 너무 이쁘다. 엄청 어른 같아, 나무가. 나무의 전략은 자신을 버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곳에서 평생을 사는 나무에게 환경은 바꿀 수 없는 것. 적응은 생존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게 막 뻗어진 가지도 너무 힘차고 자신감 있고 자연인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나무는 진짜 뭔가 감동이 느껴지네요. 되게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 이겨냈거나 했던 시간들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바다만큼 넓게 느껴져서 그런지 좀 울컥해요. 한 자리에 계속 오랫동안 있었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저게 한 나무가지가 자라나는데 진짜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다들 저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할 텐데 나무가 참... 바람찬 계절이 숱하게 지나갔을 겁니다. 굽이굽이 휜 채로 물길을 닮아버린 나무가 지난 시간을 들려줍니다. 나무는 성장의 몸짓이다. 각각의 큰 나뭇가지는 주변의 나뭇가지로 이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팽창하는 몸짓으로 긴밀한 복합체가 만들어져 조화롭고 우아한 형상을 얻게 된다. 나무는 안무가만큼이나 온몸을 흔들며 몸짓을 표현한다. 그래서 각각의 나무는 선율을 그리는 것처럼 보인다. 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화는 고집 부리지 않는 나무의 특징 덕분이다. 최소한 나무가 보여주는 대립 없는 공생, 즉 나무에게 매우 이로운 이 공생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 나무의 이러한 협업 기능은 극에 달한 사회적 불평등과 과열 경쟁, 그리고 과대평가된 개인주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서로 공생하고 있네요. 이 큰 버드나무 가지에 이 넝쿨. 어머나 세상에. 이 담쟁이는 이 버드나무와 얼마나 긴 세월을 함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버드나무는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넝쿨이 이렇게 휘감아주면서 세상 비바람을 또 이 연약하고 작은 넝쿨이 다 막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역시 자연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인간도 함께 해야 돼. 그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의 것을 채워주고 그걸로 더 빛을 발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담쟁이의 기생. 사람의 눈으로 보는 자연의 공생 속에는 견디어 살아남아야 하는 나무의 희생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타성을 가진 존재. 나무가 오늘도 조용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자크,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면 나무 한 그루 땅에 심어보거라.
내가 잘 때도 그 나무는 자랄 테니까. 나무처럼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노래. 악기와 함께 살아가는 뮤지션에게도 나무는 친근한 존재입니다. 짚고 서주면요 그게 또 제 맘에 들었는지 따라왔대요. 제가 이 작업실에서 곡도 쓰고 그리고 가사도 쓰고 밖에서 공연을 하거나 뭐 혹은 방송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저라는 나무에 어떤 열매나 꽃잎을 따서 파는 거라면 여기는 제가 뿌리를 받고 자라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은 끝없이 비우고 또 채워 넣어야 하는 작업. 잔나비 최정훈에겐 작업실과 접목돼 있는 그만의 비밀 충전소가 있습니다. 나무들의 집, 숲입니다. 나무나 뭐 숲이나 음악이나 마찬가지인 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나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냥 나무는 그냥 보기만 해도 마주치기만 해도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기억 속에나 있는 유년의 숲. 우리에겐 뿌리 깊은 나무와의 감성적 유대가 있습니다. 숲은 소년의 놀이터. 어른이 된 소년들에겐 보물창고죠. 낙엽을 말려 스크랩북에 모으거나 액자에 담는 것은 100세까지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 활동이다. 낙엽의 아름다운 색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르기 전에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다. 아니면 글리세린에 담갔다 꺼내는 방법도 있다. 오, 꿀팁이네, 완전. 도토리를 열어 무생명을 키워내는 참나무는 숲의 왕입니다. 도토리 거위벌레는 다른 방식으로 참나무를 이용하죠. 도토리 속에 알을 낳고 가지를 잘라 떨어뜨려 번식하는 거위벌레 덕에 늦여름 참나무 알엔 잎이 융단처럼 깔립니다. 숲속에서 푸른 도토리가 달린 싱싱한 참나무 잎을 만나게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거위벌레가 한창 작업 중일 겁니다. 열매도 붙어있네. 요걸로 한번. 책이 알려준 대로 가을 숲의 전리품들로 추억의 낙엽 책갈피를 만들어 봅니다. 글씨도 써야지. 오늘을 기록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노래. 꿈과 책과 힘과 벽. 나뭇잎에 깃든 계절색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글리세린에 담갔다 꺼내 말리면 빛바래지 않는 가을을 오래도록 곁에 둘 수 있답니다. 완성. 어렸을 때 한번 제가 어떤 친구한테 사귀자 이렇게 고백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꽃을 이렇게 따가지고 저 혼자서 이렇게 책에다가 덮어놨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아직도 가끔 봐요. 그게 10년 전 일인데 그런 기억, 오늘의 기억을 이거 잎사귀 하나로 아주 멋지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박제하는 꿀팁이기도 하네요. 다시 지는 곳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어떤 사람은 모험에 대한 꿈만 꾸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해서 실행에 옮긴다. 숲속에는 어떤 신비로운 느낌과 함께 내가 거기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잘 안다는 생각이 들어 즐겨 찾던 장소가 있었다. 거기 앉아 책을 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광경을 즐기면 그만이다. 얼마나 즐거운 상상인지 언젠가는 숲속에 이런 나만의 방을 만들 것이다. 얼마나 즐거운 상상인지. 언젠가는 숲속에 이런 나만의 방을 만들 것이다. 꿈꾸는 청춘들이 여린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도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채 끊임없이 변모하는 나무들의 모험에서 우리는 생존과 방어,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자연의 창조적 가능성을 배울 수 있다.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 배우들의 숲에서 아직 어린 나무인 유유진의 방엔 반려나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관이 없던 뭔가 연습하다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렇게 잠이 들 때 옆에 이제 식물이나 나무가 이렇게 보이면 편해지고 물도 주고 뭐 햇볕도 세게 해주고 이제 그러면은 너무너무 무럭무럭 잘 자라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얘네들이 자라는 것처럼 뭔가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은 키 작은 나무지만 함께 있어 위안이 되는 친구입니다. 아파트와 빌딩 숲에서 살아가도 화분에 심겨진 나무와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도시의 사람들. 아 근데 좀 크네요. 네네. 엄청.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이 식물에서 수년은 걸릴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뭐 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마음껏 뿌리 뻗어 자랄 수 있게 조금 큰 집을 선물해 줍니다. 분갈이도 했으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때까지 열심히 키워서 네. 또 분갈이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는 심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게 되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 있는 그대로 자라는 나무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파란 하늘 꿈을 꾸는 건 내 생각엔 그건 모두 위한 법이야. 별들도 뒷걸음질 치다 내 겁에 질려 하얗게 부서진 봄놀이 우리 위를 덮을 거예요. Wish that you were here. Wish that you were here. Wish that you were here. 나무는 정말로 낯선 생명체다. 이 식물들은 개체가 무려 6만 종에 달하고 화학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무척 세련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식물은 동물보다 회복력이 좋고
종류에 따라서는 수천 년을 살기도 한다. 나무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동반자 관계 혹은 연맹을 형성하는 것을 보면 전략적 혹은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다. 나무의 세계에 이끌려 20년간 전국 각지의 나무들을 만나온 나무 인문학자 고규홍 교수. 그가 천리포스목원을 찾아왔습니다. 운명처럼 그의 삶에 들어와 인생 항로까지 바꾼 나무들의 매력은 뭘까요? 무성하게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좋죠. 동물의 세계에선 보기 어려운 그런 식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햇빛과 바람을 나누어 가지며 생을 다한 구루터기에서도 또 다른 생명을 피워내는 나무의 존재 방식, 나무들의 질서. 나무는 자연의 순리와 가르침을 들려줍니다. 17,000여 종의 식물이 살아가는 이 숲엔 깜짝 놀랄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나무도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사막지대에서 온 가스피 주엽나무. 잎사귀가 난 데하고 이 가시가 있는 데하고의 그 높이가 어떤 차이냐? 이 가시의 높이가 낙타 기둥아리 높이거든요. 낙타는 수직을 하니까 이 잎사귀를 뜯어 먹는 모양이죠. 낙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얘는 가시를 무성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동물들의 공격 앞에서도 도망칠 수 없는 나무는 스스로 가시 갑옷을 만들어 생존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나무의 지혜는 어디까지일까요? 나무가 여기서 한 30여 년 살아보니까 낙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시를 점점 탈락시키고 가시가 나야 할 자리에 잎사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러면 얘는 지난 한 40년 동안 낙타가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일기를 쓰고 그런 것도 아닌데 40년 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래바람 그치고 단비가 내리는 땅. 더 이상 낙타가 오지 않는 숲에서 나무는 느꼈을 겁니다. 이제 잎을 피워내도 좋은 날. 나무는 주변 환경과 융화한다. 그리고 환경 안에서 환경과 함께 성장한다. 나무와 환경은 서로 밀어주며 영속하는 불가분의 관계다. 나무는 역경과 화합한다. 나무는 심지어 인간과도 화합하고 스스로를 재구성하며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스며든다. 어쩌면 우리는 나무의 존재에 적응하고 나무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먼 곳에서 사라진 숲을 다시 발견하고 나무가 살아갈 기회를 지켜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가 버린 평안을 되찾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나무가 보여주는, 자연이 보여주는 그 다양한 색깔, 그 다음에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위안도 받고,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좀 위로받기 힘들 때는 나무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나무 같은 사람을 못 만날 때 그럴 때 자연을 찾아가나 나무가 많은 곳을 찾아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무와 음악, 이 두 개의 위안이 세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요. 나무의 세상에서 전해드린 곡은 구스타프 말라의 교향곡 5번의 사악장 아다지에토 아주 느리게 전해드렸습니다. 사악장은 현악기로만 연주되는 아주 낭만적인 선율의 악장인데요. 나무들의 울림을 전해주는 이 현악기의 선율처럼 이곳의 바람은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이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무들이 떨군 것만으로도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레인스틱입니다. 비, 바람, 태풍의 밤들을 견디면 나무에게 결실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꽃사과네요. 많이 달렸다. 꽃사과. 나무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어머나. 헉, 진짜 사과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달리는구나, 주렁주렁. 잘 익은 거. 이게 사과니까 먹어도 되겠지? 맛이 어떨까 궁금한데. 어우, 시원. 생각보다 맛있는데 내가 제대로 골랐나 봐. 이 안에 벌레가 있어. 벌레들이 맛있는 거 기가 막히게 안다 그러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안은 저기야. 사과 씨하고 똑같은 씨가 들었어. 나무가 열매를 떨굽니다. 열매 한 알에 우주의 섭리. 열매를 새와 동물들의 먹이로 제공해 씨앗이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나무의 오래된 전략. 열매와 씨앗은 작은 동물들의 배설물로 숲속 곳곳에 퍼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립니다. 나무의 자손 번식 프로젝트입니다. 나무들에게도 여정은 있다. 먼 거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나무들이 보기에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지를 살짝 흔드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무와 인간, 우리는 은하수를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삶과 환경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아닌 것에 마음을 열라고 요구한다. 이는 자신이 아닌 것에 마음을 열라고 요구한다. 식물이 그런 존재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삶과 환경 사이에 서로 관계를 느끼는 것이다. 나무는 검소함, 자기 희생, 절제, 이타성과 무한성 안에서 사는 듯하다. 나무는 항상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편견 없이 지속적으로 화합하고 언제까지나 미완성인 채 성장했다. 나무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그에게 나무는 우리와 같은 지구의 주인,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동등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무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거나 깨닫거나 아니면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하지만 나무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나무가 살아가는 어떤 생명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배울 수 있고 느끼는 점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신혜우 박사가 즐겨 찾는 나무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왕이 잠든 공간, 왕릉입니다. 이 인간이 만든 문화재나 많은 역사들이 언제든지 권력의 주체가 바뀌거나 했을 때 그게 없어질 수 있고, 그런 것과 달리 주변에 있는 식물들은 그런 인간의 역사를 그냥 묵묵히 바라볼 뿐이잖아요. 인간의 시간보다 나무의 시간이 훨씬 더 그 생각하는 것이 느리다고 할까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덧없음, 나의 자금,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왕릉에서. 네. 생물마다 나름의 속도가 있듯이 나무도 자유롭게 자신의 속도에 맞춘다. 나무는 우주를 관장하는 시간의 주기에 따라 자란다. 이 고요한 존재는 느리게 출현하고 끈기 있게 성장하면서 세상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순응한다. 사람들의 시간과 나무들의 시간. 천수를 사는 나무에게 우리들의 종종 걸음은 흔들리는 잎사귀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나무와 인간, 우리는 은하수를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다. 오래전부터 우리와 나무를 잇는 녹색 실은 운 좋게도 결코 끊어진 적이 없다. 우리가 나무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은 뿌리가 깊고 복합적이다. 사람이 지어올린 도시에서
지구의 가장 오랜 생명체. 한 자리에서 천년을 사는 나무들의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호기심 많고 응용력 높은 인간들은 나무를 교본으로 삼아 주거지부터 아치형 구조물, 덮개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왔다. 인간은 나무 가르침을 관찰을 통해 습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성을 발휘했다. 베어낸 통나무 면에 날카로운 물건을 대고 망치로 두들긴 것도 그런 독창성의 발현이었다. 사람의 삶에 들어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로 나무는 마지막 임무를 다합니다. 통나무를 갈라서 나뭇결을 들여다본 것은 인간의 위대한 지적 시험이었다. 전라남도 해남, 나무향 가득한 이곳은 목수 이세일 씨의 작업실입니다. 그는 버려진 나무를 더 귀하게 여기는 조금 특별한 목수입니다. 기계에 기대지 않고 100% 수작업만 고집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목공. 거기엔 이유가 있다죠. 나무를 다루려면 좀 예민하게 반응해야지 돼요, 사실은. 그 만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나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읽어줘야죠. 칼질 하다가도 나무가 이게 걸리거나 결에 파고들면 반대로 돌려서 작업하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작업을 해야지 되죠.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 마음을 잘 읽어주고 배려하고 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대표작은 숟가락. 나무를 가리지 않으니 같은 숟가락은 하나도 없답니다. 여기는 심재, 여기는 변재. 그래서 색이 다르죠. 투톤. 깎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그 무늬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나무마다 깎을 때마다 다 느낌이 다르죠. 깎다 보면은. 크고 작고 검고 흰 숟가락들이 의좋은 형제처럼 모인 벽. 작은 숲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숟가락 숲이라는 건데요. 좋은 나무들을 이렇게 도끼질을 하고 쪼개다 보니까 속살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화목으로 쓰기에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깎아 보다 보니까는 집사람이 그걸 딱 내가 해놓은 걸 보더니 숟가락 숲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정말 숲이더라고요. 숲에 사고 다양한 나무들이 거기에 걸려 있고 나란히 서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내 윤용신 씨는 꽃 전문가입니다. 집 앞 들판에서 자연이 피워낸 꽃과 풀들로 작품을 만드는 와일드 플로리스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 생명들이 어떻게 이런 다양한 색깔과 형태들과 또 이 씨앗들 맺는지 이렇게 이 색감들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워가지고 보면서 정말 감동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나무색, 풀빛, 열매색. 컬러 도감엔 없는 세계의 향연입니다. 나무로부터 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좀 물들이지 않고 자연의 색깔들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통은 크레파스에 그다음에 뭐 색연필 36색 몇 색이잖아요. 근데 색깔은 그렇게 나타내게 그렇지 않거든. 자연의 색깔들은 정말. 그래서 보면서 하루하루 감탄을 하죠. 제가. 우리의 삶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것이 밭을 가는 일이든 집을 짓는 일이든 가구를 만든 일이든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상관없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 무엇이면 충분하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 무엇이면 충분하다. If I have the wings, I can fly away to you.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 무엇이면 충분하다. Fly to you if I have the fin.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무가 우리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세상을 배우는 방법 또한 가르쳤을 것이다. 우리가 직립하게 되면서 곧게 뻗은 나무를 보고 열망에 사로잡혀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거목의 중심 가지들 위였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받침돌이며 우리가 그 위를 걸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변에 많은 나무를 두어야 하는 이유다. If you're lost and stuck, middle of the way to me, set your heart at ease. If you hover around, it illuminates the past. It's a glimmer of hope. Soundless time, sand in our hand. 나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무에서 유래된 무성한 나뭇잎에 가려진 일부분이다. 먼 곳에서 사라진 숲을 다시 발견하고 나무가 살아갈 기회를 지켜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가 버린 평안을 되찾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프랑스의 시인 이브 보느푸아는 화가 알렉산드르 혼란의 나무를 그린 작품에 존경을 표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무는 가르침을 준다. 사랑하고 성찰하며 지식보다는 생명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다시 나무를 발견해야 할 때다. 나무들의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곡은 라파니노프의 교향곡 2번의 3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이 자리에 느트나무와 함께 듣겠습니다. 나무 옆에서 나무가 전하는 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다. 나무를 심는 것은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채 끊임없이 변모하는 나무들의 모험에서 우리는 생존과 방어,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자연의 창조적 가능성을 배울 수 있다. 다시 나무를 발견해야 할 때다. 우리들 인류보다 먼저 이곳 지구에 뿌리 내린 나무. 숲을 사랑한 식물학자와 고고학자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나무가 있었다고.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어린 시절 특별했던 친구 한 녀석을 만나보실래요? 여기. 설탕 넣어줄게 내가. 설탕 좋아하잖아 너. 그래 더 넣어. 그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됐다. 야, 근데 너는 진짜 똑같다. 변한 게 없어. 아니 근데 그때 기억나? 그때? 아니 왜 내가 네 그 다리도 떼고 그랬잖아. 아니 내가 그때는 내가 진짜 그 철이 없어서 그래. 사실 뭐 그래. 내가 뭐 너 다리만 뗐겠니? 생각해 보면은 좋아서 더 막 괴롭혔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추억 속의 그 녀석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알아요. 하지만 라이가 천천히 얘기해 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몸통을 배를 그리고 원래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나무를 잡을 수 있는 갈고리도 보여주고 저에는 디테일이 다 있어. 저는 북성초등학교 1학년 7반 박라희입니다. 4살 때 할아버지가 메밀을 잡아줬어요. 메밀을 요만한 통에다가 메밀을 거기에 가득 채워가지고 맴 소리 막 듣고 좀 시끄러웠지만 곤충을 좋아하기로 먹었어요. 여기에는 곤충 도감도 만든 게 있는데 딱정벌레목, 이름 장수 풍뎅이 한 쌍, 서식지 한국, 먹이 들리뿌, 야생에서는 수액을 먹습니다. 여기 마침 촬영한다고 딱 있네. 짠. 얘가 수컷. 얘 이름은 장풍이에요. 얘 이름이 소풍이에요. 7살 때부터 키웠어요. 그래서 알, 애벌레 다 거쳐가지고 성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좀 긴데. 장수풍뎅이는 우리나라 풍뎅이 가운데 가장 크고 몸이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다. 수컷은 머리에 긴 뿔이 나 있고 가슴 등판에도 뿔이 나 있다. 머리뿔은 사슴뿔처럼 가지가 있고 가슴뿔도 나뭇가지처럼 끝이 갈라졌다. 아파. 사슴벌레랑 싸움에서 얘가 이겨요. 나무들이 흘러나온 참나무 줄기에는 장수풍뎅이를 비롯한 풍뎅이들이 모여들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잡춤을 한다. 어떠세요? 라이도 장수풍뎅이도 대단하죠? 곤충하면 윤도현 아저씨도 할 말이 많다는데요. 파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는데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콘텐츠가 뭐가 많아서 즐길 수 있는 게 없었고 자연 속에서 늘 친구들과 뛰어놀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곤충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저번에 사슴벌레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사슴벌레를 잡아서 키워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정겹지? 귀엽다. 먹다가 날벼락이네 지금. 귀여워. 그 절전 캠페인 같은 게 있어서 밤 뭐 한 9시인가 10시 되면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등화 관제라고 불을 끄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을 딱 끄면 땅강아지들이 어디서 다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 바닥에 쫙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엔 되게 귀여웠어요. 생긴 게 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손으로 뭘 막 이렇게 잡고 이러는 게 굉장히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휴, 그 귀여운 땅강아지를 쉽게 볼 수 없다니.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아이들과 곤충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예진이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과 개체수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곤충입니다. 곤충은 사람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고 오래된 생물군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의 진정한 주인은 어쩌면 곤충일지도 모르지요. 여기까지. 곤충은 모든 동물 수의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종으로 봐도 가장 다양해서 어류, 파충류, 그다음에 양서류, 포유류, 그다음에 조류를 다 더해도 10만 종이 되는데 곤충은 대략 500만 종이래요. 엄청 많죠? 세상에, 곤충이 500만 종이나 된다고요? 야, 은호야, 우리 같이. 그럼 녀석들은 도대체 어디에 꽁꽁 숨어 눈에 띄지 않았던 걸까요? 야, 네 옷에 붙어 있다. 야, 얘들아, 곤충 어디 있을 것 같아? 어디냐? 여기 몸이 진짜 크다. 이거 보고 뭐야? 이거 잡고 떨어지는 이거야? 여기 있다. 어디? 사마귀. 아까 저기 와, 매달려 있다. 눈을 부릅뜨고 학교 주변 곳곳을 살펴보니 참 많은 곤충들이 살고 있네요. 건강은 예쁜데 뒤에 누구 들어가 눈에 들어간다.
생김새도 귀엽고 이름까지 예쁜 곤충 친구들. 요즘은 아파트 살고들 다들 그래서 그런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캠핑 가서 처음으로 텐트를 치고 잘 때 가장 놀라운 건 소리들이잖아요. 뭐 이런 소리들이 계속 그 밤의 풍경들, 저는 그게 소리였어요. 이렇게 많은 벌레들이 소리를 내고 있고, 그게 굉장히 아름답구나. 어둑어둑 밤이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곤충들의 노래가 시작된답니다. 돌틈과 나뭇가지, 풀숲에 자리 잡고 암컷을 위한 사랑의 연주를 하지요. 낮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노래소리를 따라 살금살금 다가가면 이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답니다. 곤충들 중에는 깊은 산속이나 강가에서 살아가는 녀석들도 있지만 외로 우리 생활 주변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녀석들도 많답니다. 집 앞 화단이나 놀이터, 공원 같은 곳은 물론이고 시내 한복판이나 아스팔트 위에서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지요. 지금 한번 살펴보실래요? 우리 집 주변. 정말 좋아해 너무 달지 않은 라떼 비겐 거리로 가볍게 나서는 산책 몇 번이나 본 로맨틱 코미디 또 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션이자 작가, 그리고 지금은 서울과 제주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 유조라고 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도시에서 계속 나고 자라다 보니까 다른 모든 여느 도시인들처럼 곤충들을 좀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하고 그러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주에서 살게 되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좀 징그러워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도망다니기 바쁘다가 나중에는 야, 세상에는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좀 신기하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찰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을 정말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경우는 더듬이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의 뇌 사이에는 늘 갖가지 오해와 거짓이 생기게 마련이니라. 그 오해와 거짓은 쓸데없는 냄새가 끼어든다든지, 공기의 흐름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든지, 냄새를 발산하고 수신하는 방법이 좋지 않다든지 해서 생기는 것이니라. 그런 불상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완전 소통, 즉 더듬이와 더듬이를 직접 맞대는 방식이다. 우리가 등교할 때나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혹 밟힐지 몰라 가슴 졸았을 곤충 친구들. 아니 너가 여기 개미 물고 있어. 문득 이 작은 구멍 속의 세계가 궁금해졌는데요. 이 녀석이 여왕 개미랍니다.
여왕개미는 굴 속에 혼자 들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계속 낳는데요. 낳은 알은 애벌레와 번데기 과정을 거쳐 작은 개미로 태어난답니다. 꼭 젖을 먹는 아이와 같죠? 이렇게 여왕개미에게 영양을 공급받은 일개미 1호는 그 냄새를 끝까지 기억하며 여왕개미를 대신해 태어날 동생들을 돌본답니다. 한 집에서 여왕개미 1마리와 1000마리가 넘는 일개미가 함께 산다. 일개미는 알과 애벌레를 돌보고 먹이 나르는 일을 맡아 한다. 개미 집에는 다른 일개미들보다 머리와 몸집이 큰 일개미가 있는데 이런 개미들을 병정개미라고도 한다. 작지만 부지런히 살고 있는 개미들. 친구가 먹다 알린 아이스크림 막대기에 개미가 몰려들었어요. 여러분들처럼 곤충들도 달콤한 맛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야, 너희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 개미는 자기 몸무게에 그 5,000배를 들어올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 난 내 팔도 난 겨우 드는데. 어? 내 지금 아니 벼룩은 자기 키 100배를 뛴다며. 어? 내 키의 100배면은 180m야 뭐야? 어? 이야, 진짜 와, 내가 이 50층짜리 아파트를 뛰어넘는 거잖아. 어? 이 말이 되나? 어? 야, 진짜 너네는 진짜 재능도 많다. 어? 너 그림도 엄청 그렸었는데. 기억나? 아니 학교 운동장에 우리 빼면 진짜 다 조용했잖아. 나무도 조용하고 진짜 풀도 조용하고 모래도 조용하고 선생님도 조용 이러고 맨날. 우리 그러면 이제 곤충 친구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하세요. 왕거미와 사마귀, 개미가 함께 사는 학교. 어느새 모두 곤충과 친해져 갑니다. 꽃에 앉아있는 꿀벌이에요. 꿀벌이 귀여워 보여요. 개미들이 집으로 가고 있어요. 비 와가지고 집에 왔을 때 그래서 빨리 집에 뛰어가다가 개미들이 새 집 지으려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 봤는데요. 거기에서 풀도 덮어 씌우고 있어가지고 우산 같아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아이들은 교실에서 직접 나비를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방구 나와라. 뿅. 너무 부드럽다. 엉덩이가 꿈틀꿈틀거려서 귀여워. 잘 가. 몸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와. 몰라. 몰랐는데 어떡하라고. 뿌리가 몇 개? 이거 알아? 내가 처음에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졌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만져보니까 좀 익숙했어. 얘는 용기 있는 애벌레야. 처음 본 애벌레가 예쁘고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아니? 피카츄리인데 뿌리뿌리인데. 뿌리뿌리. 아 너무 부드러워.
애벌레는 무사히 자라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곤충은 애벌레 시기가 가장 몸이 약하고 위험한 때랍니다. 새와 같은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다양한 무늬를 갖춰야만 해요. 풀잎 같은 색으로 치장을 해서 눈에 잘 안 띄게 할 필요도 있지요. 이런 위장술로 인하여 예쁜 애벌레로 보인답니다. 나비는 빛깔과 무늬가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시나 노래에도 자주 나온다. 애벌레는 씨를 토해 잎사귀를 만 다음 그 속에서 산다. 꽁무니를 나무 줄기나 잎에 붙이고 거꾸로 매달려 번데기가 된다. 왕오색나비는 오색나비 무리 가운데 가장 커서 왕오색나비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그냥 말 그대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이게 그 나비가 나는 걸 보면서 저 날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번데기도 거쳐야 되고 애벌레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저게 힘들 때 아, 지금 나는 번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있으면 난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버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다시 찾아온 서울의 밤. 대신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단풍이 묻어줄 자리도 한번 찾아봐야 돼. 아, 단풍이도 7살 때 소풍이와 같이 줬는데 소풍이보다 일찍 죽은 거예요. 단풍아 잠깐만 좀 뒤로 가봐. 아야 여기 밑에 잘 보고 조심히 보시면 돼. 저거 보고 목표를 노린 줄 알았어. 단짝 친구였던 장수풍뎅이를 묻어주기 위해 라이가 숲을 찾았습니다. 아빠 여기에 라이터. 일단 삽부터 파야겠다. 찾을 거야. 짠. 안에다가 넣고. 인사해야지. 제가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서 여기다가 두고 가자. 조심. 됐어. 내려가야지. 잠깐만, 아빠 잠깐만. 다행히 단풍이를 두고 온 이곳은 많은 곤충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대벌레 잡았어. 대벌레. 제가 다 풀어줬다. 밤에 이 숲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6뿔 가시거미는 영리한 사냥꾼입니다. 녀석은 거미줄을 뭉쳐서 만든 끈끈한 방울을 던져놓고 먹잇감을 기다리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먹잇감이 나타났습니다. 먹잇감을 알아챈 거미가 즉시 행동에 들어갑니다. 성공입니다. 어렵게 잡았으니 단단히 묶어둬야겠죠? 그래야 배고플 때 천천히 먹을 수 있으니까요. 나의 곤충 일기. 아빠랑 밤에 공원을 갔다. 너무 재밌어서 잠도 오지 않았다. 애벌레도 있었고 선녀벌레도 있었고 거미도 있었다. 꼭 동화책 같았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5학년 친구들의 특별한 수업 시간. 잔뜩 쌓인 보리칩으로 뭘 만드는 걸까요? 선생님 X자 하나만 주세요. X자. 한 땀 한 땀 모양을 갖춰가는 공예품들. 나은 거 같은데. 엄청 예쁘게 만들었다. 아, 요치집이었네요. 오, 뭐야 여치야? 오, 신기해. 삼, 40년 전쯤만 해도 늦여름이 되면 밀짚으로 만든 여치집에 여치를 한 마리씩 넣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여치집을 처마 끝에 매달고 여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한더위를 넘겼다. 진정해, 진정해. 아니야. 아니, 더듬이로.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음악을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귀족들의 음악들이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절은 드물었을 거예요. 되게 듣기 힘들고 소리를 내는 무엇인가에 되게 호기심이 많았고 거기에서 주는 안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운치 있잖아요. 여치 소리를 잡아놓고 그 소리를 즐겼다 하면 우리의 조상들도 굉장히 소리의 그런 거의 즐거움을 즐기셨겠구나. 곤충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재효 삼촌인데요. 찾았어요, 매미. 애매미나 참매미도 보이고요. 이게 잡아서 딱 보면 보이거든요. 참매미는 좀 통통해요. 애매미는 이렇게 슬림하고 약간 제가 활동 한참 할 때 애매미면 지금 저는 좀 살이 쪄서 참매미인 상태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분하기 편하실 거예요. 또 잡아볼까요, 한번? 미안. 잠시만. 나한테 와줘. 잠시만. 맞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참매미예요. 통통하죠.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처럼 배가 통통해요. 애매미는 조금 더 길게 쭉 빠져 있는데 그리고 잘 보면은 매미가 되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눈이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귀엽죠? 똘망똘망한 얼굴에 소리까지 우렁찬 매미. 그런데 녀석에겐 더 놀라운 비밀이 있답니다. 말매미 애벌레가 날개 도지를 위해서 땅속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미는 일생의 대부분을 땅속에서 지낸답니다. 날개 도지하기 적당한 나무를 찾아 기어오른 후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발톱이 날카롭고 단단해서 나무를 잘 붙잡을 수 있어요. 등이 갈라지면서 몸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네요. 머리와 가슴이 먼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윗몸이 모두 빠져나온 후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채 한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막 허물을 벗은 다리에 힘이 생겨야 하거든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나면 몸을 일으켜 세운 후에 배 부분을 허물에서 빼냅니다. 몸이 모두 빠져나오면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날개가 모두 펴졌네요. 이제 날개가 단단해지기를 기다립니다. 단 몇 줄을 울기 위해 길게는 5년까지 땅속에서 보낸다는 매미. 찌르르르르 우는 말매미, 맴맴맴맴 우는 참매미, 메롱메롱메롱 우는 애매미. 매미를 종류별로 관찰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배 밑에 있는 작은 울음판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큰 소리를 내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매미 소리가 참 시끄럽다고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선생님에겐 곤충 소리 하나하나가 소중하답니다. 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 우리 주변의 환경의 일부이고 내가 지금 이 소리를 기록하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이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겠다 이런 절박함이 저에게는 있어요.
암컷이 좋아하는 이 수컷 귀뚜라미의 노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주파수가 낮은 그런 노래를 선호해요. 주파수가 낮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주 큰 귀뚜라미라는 뜻이에요. 몸집이 큰 귀뚜라미. 몸집이 크다는 것은 이제 그 수컷이 어쩌면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암컷 그 곤충이나 여러 동물들이 그 낮은 주파수의 배우자를 선호합니다. 이 Y축이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래서 이 밝은 부분이 바로 이 귀뚜라미 노래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있다. 거기가 가장 귀뚜라미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왕귀뚜라미는 지금 한 3,800 정도? 3,800에서 3,900 정도? 그 주파수 대역이 아주 낮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귀뚜라미 노래가 이 피아노 건반에서 나온 소리처럼 이 순음에 가깝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귀뚜라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고 청아하고, 그래서 귀뚜라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귀뚜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 거라고 약속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귀뚜라미와 나와 달 밝은 밤에 이야기했다. 풀벌레 소리 대신 찻소리가 요란하기만 한 서울. 이런 곳에서 작은 곤충들이 어떻게 살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빌딩 옥상 곳곳에 꿀벌들이 살고 있답니다. 꿀을 얻기 위해 아주 멀리까지 날아간다는 꿀벌. 과연 안전할까요? 꿀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군집 붕괴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꿀벌 개체 수까지 경남 지역 양봉 농가에서 꿀벌들이 전부 사라지거나 죽은 채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요즘 꿀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꽃을 피우는 식물의 4분의 3이 이렇게 가루바지를 하는 그런 걸 곤충에 의존한대요. 곤충이 없으면 많은 꽃과 나무들이 수정을 하지 못해 번식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생물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혹시 이런 곤충들이 요즘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는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우린 누구나 어린 아이였죠. 그 시절 특히 이 곤충하고 친하게 지내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니, 저도 뭐 그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모습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는 곤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친구였던 곤충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었죠.
저는 호리병벌을 특히나 관찰하고 있는데요. 호리병벌들의 생애 주기, 어떻게 번식을 하고 어떻게 알을 낳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호리병벌들이 어떤 종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우선 저의 연구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매일 민족교육관에 가서 각 종마다 어디서 언제 발견되었는지 개체수와 그 둥지의 유무 이런 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민족교육관 일대에 지금 6종이 살고 있다고 이제 현재까지 관찰이 기록이 되었고 이 호리병벌 악과가 6종이나 있다는 게 사실 다른 장소에서는 이렇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이 호리병벌 악과 자체가 여기저기 뭉쳐진 흙덩이는 바로 호리병벌이 지어놓은 집이랍니다. 녀석들은 바위나 동상, 담벼락 등 단단하고 깨끗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주 다가오지 않는 곳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와, 흙빛는 솜씨며 운반에 집 짓기까지 정말 대단한 건축가들이네요. 벽이 완성되면 입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의 입구 모습이 호리병 주둥이를 닮았네요. 방을 완성하고 나면 흙이 약간 마르기를 기다린 후에 방 위쪽에 알을 낳습니다. 알 한쪽 끝을 집안 벽에 붙여놓고 나비나 나비 애벌레를 잡아 집에 가득 채우고 이때 호리병벌은 애벌레를 죽이지 않고 마취시켜 집에 넣는다는데요. 그 이유는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살아있는 애벌레만을 먹기 때문이랍니다. 호리병벌이 흙집을 마무리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호리병벌은 또 다른 곳에서 가서 여러 번 집을 짓는다. 알에서 깨어난 다음 어미가 넣어줬던 애벌레를 먹고 부쩍 자라난 새끼 호리병벌. 빈집은 도마뱀의 차지가 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해오던 작업인데요. 저는 선배님들의 작업을 이어서 지금 민사고의 생물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2,963종의 생물종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10,000개가 넘는 관찰을 올리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알렉산더 간지 선생님이셔요. The school wanted to make money and had the trees here cut away. Oh, it's called a coppice. Okay, so now coppice, pollard. You tell me what you think is more effective. 늘 제자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멀리서 찾지 말고 눈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곤충 한 마리에서 찾으려 한다는 간제 선생님. We live in a time when you read about ecological problems every day. How can we talk about the extinction of species if we don't even know what's around? People have been on the moon, but they don't know properly their local environment. It is understudied, especially in Korea, it is understudied.
오늘 좀 특별한 나비를 보여주려고 해요. 바로 이 두 종의 나비인데요. 쌍꼬리 부전나비, 그다음에 왕은점 표범나비입니다. 쌍꼬리 부전나비를 보면은 도봉산에서 채집이 되었어요. 왕은점 표범나비 보면은 1970년도 2대 교정 바로 여기서 채집되었네요. 두 나비종이 멸종 위기종이고요. 그리고 모두 이 서울에서 채집했어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우리는 어쩌면 작은 곤충들을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요? 46억 년 된 지구에서 인류보다 훨씬 오래 살았던 곤충을 모른 체 하면서요. 애벌레가 자라던 교실. 와, 신기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 풀잎 잡고 있어. 얘는 언제 나올까? 몰라. 야, 흔들어. 만져보면.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우와! 때로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하고 음악이 돼주기도 했던 곤충.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녀석들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곤충들이 수천 수만 종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아름다울 수 있고 그리고 재밌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곤충들이 없으면 식물도 잘 자라지도 않을 것이어가지고 조금 슬퍼요. 곤충 박사가 되고 싶어요.